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AI가 발명되면서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나는 이거는 할 수 없겠다, 이거에 대한 재능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영역까지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변경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제가 정말 똥손이어서 그림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무언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는 우선은 처음에 투자 자본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마존에서 KDP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인쇄물을 만드실 때에는 출판사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 출판사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양을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를 의뢰하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인쇄물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KDP 서비스를 사용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그 인쇄물을 파일을 업로드해 두시기만 하면 되세요. 이렇게 업로드해 놓은 파일을 확인한 사람들 중에 구매자가 생길 경우에 아마존에서 인쇄를 하고 또 구매자에게 발송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소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책, 그림책, 노트, 플래너 등 다양한 인쇄물을 만들어서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곳에서 어떤 걸 판매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 바로 로우 컨텐츠 북이었습니다. 자, 로우 컨텐츠 북은 특별하게 안에 내용이 많이 담기지 않은 책 등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노트북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노트북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일반적인 공책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필수로 사용하는 만큼 팔린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노트 하나의 가격이 절대 저렴하지가 않아요. 5불에서 한 10불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들로 판매하는 건 약간 더 저렴하고요. 이렇게 많은 숫자의 노트가 판매되고 있는 것 반면에 내가 직접 디자인하거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노트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표지에 그림 그려져 있는 것들이 금액이 더 비싸고 인기가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노트가 잘 판매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비교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오른쪽에 노트북을 선택하고 또 키워드에는 컴포지션 그리고 키즈라는 입력어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품 이미지와 함께 아래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목을 누르면 아마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리뷰가 몇 개가 있는지, 몇 점의 평점을 얻었는지, 그리고 언제 이 책이 나왔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같은 다양한 정보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판매됐고 평점도 높은 제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지는 이런 식으로 나비 그림이 있는 표지가 인기가 많이 있네요. 특히나 노트 사이즈가 8.5에서 11인치고요. 그리고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가 된대요. 이런 부분 참고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겠죠? 표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컴포지션 노트 대부분은 이렇게 위쪽에 라벨 표시가 있고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의 속지는 모눈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노트 뒷면까지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바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디자인은 어떤 식인지 잘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노트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디자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공통적으로 앞에 라벨이 있고 옆에 띠지같이 표시가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캐치하셔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노트에도 어떤 연령대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디자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사용하는 노트는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조사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여자아이들이 핑크빛, 파스텔 톤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인어나 아니면 유니콘 같은 캐릭터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잘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경쟁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범위를 더 좁혀보겠습니다. 인기가 있는 유니콘을 검색해 봤는데요. 5만 개 이상의 제품이 검색이 되네요.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이너를 조사를 해볼게요. 이너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3만 개 이상의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들을 살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비늘 무늬가 들어가 있거나 이너 캐릭터가 표지에 크게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잘 팔리고 있네요. 이 정도면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드저니의 도움을 얻어야겠죠? 미드저니에 가서 우선 이 이너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미드저니에 가서 귀여운 이너 캐릭터를 간단하게 그려줘 라고 했는데 이렇게 4가지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이렇게 예쁜 그림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첫 번째 그림 말고 3가지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의 수정할 사항들이 보여서 3가지 모두 각각 다양하게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왠지 디즈니의 에리얼 같은 분위기여서 마음에 드는데 꼬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괴 생명체가 같이 만들어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따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최대한 그런 수고를 들이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2번째 이미지나 3번째 이미지처럼 특별히 손댈 부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서 선택을 할게요. 특히 손가락 부분 같은 경우에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이 3번째 이미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좀 더 크게 키워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노트에 표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를 디자인하시기 전에 노트 크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비교 사이트에 가서 살펴보니까 8.5 곱하기 11인치 노트가 제일 많이 있네요. 이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사이즈의 노트를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것은 아마존 KDP 안내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인쇄하고자 하는 노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페이퍼백, 노트이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 속지는 화이트 페이퍼, 그리고 사이즈는 8.5에서 11인치, 그리고 총 110페이지를 만들 거다. 이렇게 하고 계산해 달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노트의 앞뒷면 그리고 그 사이 면까지 모두 합친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표지 디자인할 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내선과 자세한 사이즈가 포함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캔바에서 표지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캔바는 무료 디자인 툴이에요. 여러분이 편리하게 많은 종류의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캔바 사용법이 익숙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쪽에 캔바 사용하는 안내 영상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먼저 여러분은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 도화지를 만들어야 돼요. 도화지 사이즈는 아까 다운받았던 이 이미지 안에 있습니다. 이 크기대로 캔바에서 도화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캔바에 가셔서 오른쪽 위에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고 인치로 단위를 변경하신 다음에 아까 보았던 그 사이즈를 입력하세요.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도화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도화지 위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다운받았던 템플릿을 가지고 옵니다. 도화지 사이즈가 딱 맞게 일치할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어디까지가 표지고 어디부터가 바코드로 가려지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서 편리해집니다. 이번에는 아까 미드저니에서 만들었던 이미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대충 이 이미지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위치를 잡고 사이즈도 조정해 줍니다. 대부분의 노트가 위쪽에 라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벨 부분을 띄워주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도화지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과 어울리지가 않죠? 티가 나지 않도록 색깔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미지에 있는 색깔을 가지고 와서 바탕 배경에 모두 똑같이 칠해 주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들어간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들어가 있어서요. 배경이 지금 다 보이지가 않는데요. 가이드라인도 보고 싶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 이미지 투명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보면서 가이드라인의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제일 나중하게 이 가이드 이미지는 삭제를 할 거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해두고 디자인을 이어가세요. 이번에는 컴포지션 노트라고 라벨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라벨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라벨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셔서 사이즈 조정하시고 위치를 잡아주세요. 라벨 안에 컴포지션 노트라고 글씨도 넣고 라인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표지는 대략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뒷표지에도 간략하게 디자인을 해주는데요. 보시면 아래쪽에 바코드가 들어가게 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가 겹쳐지지 않도록만 주의해서 디자인을 모두 맞춰주세요. 디자인을 모두 마치셨다면 이제는 아까 그 가이드라인이 들어있던 이미지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 누르시고 PDF 인쇄 버전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표지 부분 디자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속지를 디자인할 차례인데요. 속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속지 크기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는 블리드와 노 블리드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좌우 상하에 공간이 있는 것을 노 블리드라고 하고 이렇게 선이 끝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블리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일에 따라서 속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정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블리드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8.5 곱하기 11인치예요. 그러면 우리 속지의 크기는 8.625 곱하기 11.25인치네요. 이 사이즈를 캔바로 이동하셔서 디자인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즈에 맞게 하얀색 도화지가 새롭게 준비가 됩니다. 속지를 디자인할 때 한 번 더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여백입니다. 인쇄를 하면서 여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백이 나오는 그 사이즈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그럼 내가 110페이지를 할 때 여백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0.375인치가 여백이 된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미리 도화지에 표시를 해두고 디자인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캔바를 보시면 위쪽과 옆에 쪽에 이렇게 자 표시가 있어요. 여기서 이 자 부분에서 클릭을 하신 후에 그대로 끌고 나오면 이렇게 기준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나중에 프린트를 한다고 해서 인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디자인할 때 미리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 시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백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모두 선택을 해 두시고 안쪽을 선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속지 디자인으로 채우시면 되겠죠. 저는 가장 기본 노트인 줄노트를 디자인하겠습니다. 선을 먼저 가져오시고 선 굵기를 1로 얇게 변경을 한 다음에 줄 색상도 검은색이 아니라 진한 회색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된 줄을 면 전체를 채울 수 있도록 개수를 조정해서 복사를 해주고요. 왼쪽 전열을 한 다음에 크기를 키워서 줄 사이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줄노트 속지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속지에도 약간의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왼쪽에서 블랙 앤 화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선으로 이루어진 이미지들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들을 가져와서 속지에 디자인으로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하나가 완성되었다면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그 페이지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110페이지 속지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110페이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110페이지가 모두 완성이 되었다면 오른쪽 위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속지를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건데요. 이 사이트는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노트북 인테리어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속지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KDP를 활용하기에 적당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12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120번 복사해서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파일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업적 이용도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구경해 보시고 필요하신 디자인을 다운받아서 빠르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점선으로 된 속지를 다운로드 받아 보았고요. 여기에 조개나 불가사리 같은 이미지를 조금 추가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속지와 커버가 모두 완성이 되었다면 KDP 등록 사이트에 가셔서 이렇게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존에서 확인을 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상품 리스트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KDP를 활용해서 로우 컨텐츠 아이템을 팔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컬러링 북도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한 컬러링 북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또한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가져올 수 있고요. 약간의 캔버의 도구들을 사용하시면 더욱 풍성한 그림들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특별한 미적 감각을 갖고 있지 않아도 또 포토샵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몰라도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마존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AI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세요.